나이 드는 게 서러우신가요? 젊었을 때가 그립고, 지금은 할 게 없고, 앞으로는 더 암담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년,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노년은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인생이 새로 시작됐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60에 포기했던 꿈을 80에 이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전부 실화입니다. 그분들은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단지 10가지를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 10가지는 의사도, 자식도, 돈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나는 이미 다 늙었어. 지금 와서 뭘 바꿔? 젊었을 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정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순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치매 발병률을 비교했더니 무려 5배 차이가 났습니다. 70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 늘어났습니다. 80에 새로운 사람을 사귄 어르신들은 우울증이 60% 감소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늙음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포기 때문에 옵니다. 배우기를 멈추고, 웃기를 멈추고, 관계를 멈추고, 꿈을 멈출 때 진짜 늙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확연히 다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매일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하고, 과거만 그리워합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눈뜨기가 괴롭습니다. 자식들은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어떤가요? 같은 나이 아니, 오히려 더 나이가 많은데도 눈빛이 반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설렙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사람들과 만나고, 웃고 떠들고, 계획을 세웁니다. 주름은 있지만, 표정은 밝고, 걸음은 느리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잘나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10가지 습관을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입니다. 이 10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포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10가지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10가지를 실천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67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셋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언젠가 내 시간이 오겠지 했고 중년에는
자식들 다 키우면 내 삶을 살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되고 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식을 차려야 하고 빨래며 청소며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좌가 있다기에 나갔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그냥 한번 나와봤어요. 그 어르신은 74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20살 청년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자네처럼 힘들었네. 65까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우울했어.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상담 선생님한테 10가지를 배웠지. 그걸 하나씩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 박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10가지가 뭔가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3가지를 찾아라. 둘째, 새로운 걸 배워라. 셋째, 관계에 적당히 거리를 둬라.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다섯째, 과거를 놓아줘라. 여섯째, 몸을 움직여라. 일곱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여덟째, 하루에 한 번은 웃어라. 아홉째,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열째, 오늘을 살아라. 박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정말 될까요? 나이도 많은데 지금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그런데 해볼 게 없으니까 일단 시작했어. 첫날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었는데 억지로라도 찾아봤지.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이야. 신기하게도 일주일만 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 박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좋은 어르신을 만났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허리가 덜 아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남편한테 짜증이 덜 났습니다. 3주일이 지나자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옛날 친구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박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친구들이 생겼고, 걷기 모임에도 나갔고, 손주들한테 먼저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남편 보기만 하면 답답하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밝아지니까 덩달아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그 74 어르신을 복지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네가 용기 내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제 자네도 힘든 사람 보면 알려주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야. 지금 박할머니는 69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배우고, 매일 웃으며 삽니다. 자식들은 엄마가 밝아졌다며 더 자주 연락하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박할머니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박할머니를 변화시킨 그 10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감사 3가지를 찾아라.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미국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4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그룹의 우울증 수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걸 배워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 관계에 적당히 거리를 둬라. 심리학자들이 50년 이상 된 부부 200쌍을 연구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자상하게 대해주는 거 아닙니다. 간섭 안 하는 겁니다.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칭찬하라.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즉, 남에게 칭찬받을 때와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지. 이 말 누가 합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자기 평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놓아줘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만큼 현재를 망치는 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현재가 선명해진다고요. 여섯 번째, 몸을 움직여라. 운동이 우울증 치료에
약만큼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안 움직이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옵니다. 7번째, 작은 목표를 세워라.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게 삶의 의욕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이루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3,000보를 걷겠다. 이번 주엔 책 한 권을 읽겠다. 이런 작은 목표 말입니다. 8번째, 하루에 한 번은 웃어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천연 진통제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뇌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9번째, 나만의 시간을 가져라.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만의 취미, 나만의 친구, 나만의 공간을 가지세요. 그게 진짜 노년의 자유입니다. 10번째,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10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철학이 모두 증명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아침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요. 아침이 확장과 성취의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깊이와 의미의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달렸다면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나를 인정할 시간입니다. 뭔가를 쌓으려 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남의 자식이 잘나 보이고 남의 배우자가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남의 가족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박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수첩이든 달력이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중요합니다. 적으면서 하루를 돌아보게 되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을 찾게 되고, 찾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처음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으세요.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한 73세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이 밥 투정 안 하는 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뭘 해줘도 잘 먹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복지관 노래교실에 등록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뜨개질, 서예, 그림 같은 걸 시작해 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요가, 걷기, 댄스 같은 걸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80세,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1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도 2배, 효과도 2배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실수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아내는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할 얘기도 생깁니다. 한 75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아내는 복지관에 가서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부부가 왜 따로따로 지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좋아요. 할 얘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부부의 비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고요. 진정한 관계는 끈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놔두는 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칭찬하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한 84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분들은 유치하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자신감이 생기더랍니다. 다섯 번째,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바꿀 수 없어. 지금이 중요해. 세 번만 반복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여섯 번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밥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한 달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나이 들면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인다고요? 아닙니다. 안 움직이니까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따라옵니다. 3개월 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6개월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는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이번 달은 새로운 장소 한 군데 가보기. 이런 작은 목표 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 즉,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행복의 핵심이라고요. 목표는 꼭 달성 가능한 것으로 세우세요.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좌절감만 줍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8번째, 하루에 한 번은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거울 보고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 소리를 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동물 영상이든 손주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웃으세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한 78세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웠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후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9번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노년의 권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관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10번째,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만 생각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 하루 재밌게 산 사람이 1년을 재밌게 삽니다. 1년을 재밌게 산 사람이 평생을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면 여러 개가 습관이 됩니다. 박할머니도 처음엔 한 가지만 했습니다. 감사 일기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자 2번째를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 다니기.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70도, 80도, 90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와 걱정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를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10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실 건가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이 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